이 자리에는 이제 일본 쪽에서 유통을 하시는 분도 참석을 계시고 25일에 들어가신다 했죠? 네. 그래서 27, 28, 29일 계속 그 현지 주방기기, 튀김, 유통 업체들하고 다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홍콩에 계신 분은 12시 반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오신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고, 또 중국에서는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중국에서 나오셨고, 또 미국이나 이제 다른 쪽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석하실 거고, 그들이 이제 오늘 영상물로 남기게 되면은 영상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외 쪽에 있는 자신의 인프라들에게 다 전달을 해서, 그리고 또 동남아 쪽을 추진하시는 분은 미리 다 왔다 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시간이 좀 오늘 안 맞아서. 그래서 동남아 쪽은 아주 저가형으로 새로 좀 만들어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샘플로도 한 5,000개 정도로 할 테니까, 지금 요거는 소비자 판매가가 12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6만 원, 5만 원 선에서 좀 저가로 가라고, 또 궁중 프라이팬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생산 여부를 좀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하이브리드 플라이어를 개발한 박영근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년 전부터 제가 튀김기 쪽에 관심 있어 개발한다고 하니까 에어프라이어 대세에 한국은 안 먹힐 거래요. 이게 논려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1인 가족, 혼술 혼밥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해먹기를 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식용유, 튀김은 식용유에 푼덩 담궈서 가열해서 먹는 게 제맛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한국 문화는 튀김 문화가 아니에요. 한번 튀기고 나면은 주부들이 튀기고 난 걸 보면은 부스러기 보면은 아주 혈압이 오른답니다. 이게 찌꺼기가 보기 싫죠, 위생상. 그리고 기름은 마음대로 못 버립니다. 이게 싱크대라든가 변기 마음대로 못 버리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드럼통에다가 피우 버리는 장소에 버리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용기가 크든 작든 반 이상 부어가지고 잠깐 튀길 텐데 나머지 기름을 버리자니 주부의 입장에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에어프라이어를 아시다시피 드라이어 원리지 않습니까? 원리잖아요. 200도 이상 열로 해서 튀기다 보니까 그건 튀김기는 아닙니다. 오븐기지. 그래서 겉면부터 튀기다 보니까 닭 같은 경우는 볼륨이 있으면 안까지 튀기려면은 이게 보통 1.5 내지 1.8kg 전력이 소모가 되잖아요. 오래 튀기게 되는. 그렇지만은 유증기가 날리지가 않고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온도 센서하고 타이머만 하게 되면은 딴 일 보다가 끝나놓으면 아주 간편함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게 되고, 또 통돌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바베큐 장치죠, 이게. 그것도 튀김기는 아닙니다. 간편하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는 좀 차별하게 둬서 이것을 개발하게 된 거는 일본에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매일 튀겨 먹는데 튀기고 나서 찌꺼기를 거르는 거름망 용기에 별도로 두고 따라가지고 똑똑똑 떨어지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찌꺼기는 버리고 또 튀길 때는 새 기름을 붓고, 이거를 매일 반복하니까 아주 고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해 줄 수 있냐, 제 기술을 알고 있는 지인이었어요. 개발해 줄 수 있냐 해서 그거는 이미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된 거고, 또 인덕션용을 요구를 해왔어. 지금 앞에 보이는 가정용은 인덕션 가스레인지 겸용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 스토브형은 별도로 생산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름을 제가 25일 된 거, 열흘 지난 기름을 조그만 용기에다 가져왔지만 냄새도 맡아보시고 상가를 측정해 보시면은 25일 지났든 60일이 지났든 기름이 변질이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식용유하고 25일 튀긴 거 25일 지난 거하고 상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다 알칼리성이에요. 해야 새 식용유는 12.6 정도 되는데 25일 지난 사용한 튀김유는
폐하 11.6, 10.98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폐하층이 중성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산성인데 리트머스 시험지를 3M이 가장 정확하다고 해서 업소에서 주로 측정을 하는데 포도를 씻으려면은 농약을 좀 없애려면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 딱 집어넣으면은 4개가 노랗게 다 보냅니다. 산성보다. 근데 25일 지난 튀겼던 사용했던 기름을 주게 되면은 색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미트에 대한 원성 지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고체나 액체, 기체 이 성질을 이 원리를 아는 분들은 한 장에 더 넣으시면 핵심 기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원자 내부에 핵이 있습니다. 핵에는 중성자하고 양자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원자 외곽은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또 양자수하고 전자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전자가 원자에서 이탈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변질되는 겁니다. 산성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이탈을 하지 않게끔만 해주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그래서 지금 만든 튀김기는 튀기고 나서 1년을 놔둬도 식용유가 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찌꺼기, 튀김 부스러기가 문제인데 필터 망을 특수 제작됐어요. 그래서 튀기고 나서 지금 있는 필터들은 이 채반이라고 하죠. 툭툭툭 해가지고 여기에 건져지는 거는 버리고 여기에 안 건져지는 거는 바닥에 갈았는데 주문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식용유는 이 정지를 아시면 돼요. 170도에서 180도 튀길 때 가장 맛있고 오래 변질되지 않으면서 트랜스 지방으로 변질되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는데 주물이 밀려 닥치다 보니까 250도, 300도에 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꺼기가 필터링이 안 돼서 밀가루라든가 식재료에 있는 부스러기에 가라앉으면 고열에 타니까 기름색이 꺼매기, 탄화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소 주인들은 어떤 주문하는 사람을 제일 환영하냐면은 양념치킨 주문하시는 분들. 그 치킨이니까 어떤 기름으로다가 튀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프라이드 치킨을 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어떤 게가 있냐면 까만 점이 박혀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큰 병 걸려요. 이거를 먹으면. 왜냐면 기름이 아까우니까 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체를 하지 않는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탄화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열로 가야 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점성이 증가합니다. 끈적끈적합니다. 점성이 증가하면 평상시 300도에 튀긴 것도 잘 끓지가 않아요. 350도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400도, 500도, 700도까지 튀긴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갈지 않고 튀기다가 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 식용유를 갈지 않고 점도 높은 거를 고열에 튀기다 보니까 화재나는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아주 웬만한 거는 다 필터링을 해야겠다 해서 업소용은 이 안에서 다 튀겨서 튀기고 나서 이것만 건져내면 되게 되겠죠. 또 가죽용은 별도로 여가 바스켓을 뒀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아주 미세하고 바닥만 뚫었었는데 옆에 테두리는 안 뚫다 보니까 이거 집어넣게 되면 공기 압력 때문에 기름이 넘치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그러게 되면은 주부의 발이라든가 신체 부위에 화상 입을 우려가 있다 해서 옆에다가도 구멍을 뚫었는데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작은 알갱이들이 떨어져서 바닥에 가라앉은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세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도 20일, 30일 기름하고 똑같이 균이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한간의 부모들은 그 찌꺼기가 변질이 안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육안상 보기 안 좋다. 그것까지 좀 없애줄 수 있냐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또 해결할까 저희가 또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부스러기를 다 버리고 요거만 넣고 뚜껑만 닫아놓으면은 다음에 튀기는 때가 일주일 후에 또 튀겨 먹을지 보름에 튀겨 먹을지 관계없이 기름은 새 식용유하고 별 차이 없는 것보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란 프라이라든가 식용유를 이용할 때 여기 있는 걸 떠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중국에서 온 그룹사 회장이에요. 여기 올 시간이 없으니까 힐튼 호텔 자기 숙소에 와달라고 해서 한족인데, 회장은 한족인데 대표이사는 조선족 분이에요. 통역을 했었는데 중국은 프라이드를 별로 안 튀겨 먹는 거예요. 생선 튀김을 많이 튀겨 먹는 거예요. 생선을. 그런데 비린내 때문에 이거 튀기다가 육고기나 다른 거를 튀기면은 비린내가 배가지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줄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비린내도 없애는 기술이 가미가 돼서 이 없어용 튀김기, 가정용 튀김은 비린내도 없습니다. 딴 거 튀겨도 비린내를 못 느끼고, 아이들 아침에 이 생선을 튀긴 기름을 가지고 다른 거 계란 프라이나 이런 걸 해줘도 왜 비린내 그런 게 없어요. 항상 똑같은 기름인 줄 그 정도니까 그런 것을 다 없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닭고기를 튀기다 보면은 고기 자체 내에 지방들이 있죠. 그건 좀 둥둥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제거하기는 뭐 쉽고 놔둬도 변질되지 않으니까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다 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우리 바미트 처리한 가정용하고 없애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거 훑어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나와 있는 튀김기가 대부분 70% 이상이 린나이 겁니다. 린나이는 요새 신모델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1970년대 모델을 계속 팔아먹었어요.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주로 많이 린나이 거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지금은 SK 거, 동양 매직을 SK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동양 매직, 매직 셰프 나오는 쪽에 SK라고 해서 두 회사가 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업소용 튀김기 시장은 린나이에서 연간 한 3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프랜차이즈 본점이나 CJ 쪽이나 SPC 이런 쪽은 저희 제품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좋은 착용도 하고 기름도 오래 쓰고 낭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왜 반대랄까요? 기름. 그렇죠. 특정한 요일만 되면은 이 말통을 20통, 30통 그냥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는데 반 정도 줄인다니까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막대한 이익이 손실이 되니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시장 쪽이나 프랜차이즈점이 아닌데라든가 프랜차이즈점도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 계약금 내 의무적으로 한 대 정도 오지만 그 이후에 추가하는 것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테리어를 바꾸든 뭐 들어오는 것든 갑질하지 않게끔 많이 완화가 됐어요. 또 두 번째 들어오는 것서부터는 본사 허락 받지 않고 임의로 이제 하게끔 되게 좀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업소용 쪽 작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시장이 무지장 큽니다. 학교나 연수원. 근데 학교는 교육부에서 한 번 튀기면 무조건 폐유로 버리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산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양사가 튀긴 메뉴를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뭐 3번, 일주일마다 한 번. 한 번 튀기고 나서는 일주일이나 보름을 놔둬야 되니까 그동안 산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 쪽도 또 연수원 쪽 이런 쪽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업망을 좀 확대를 하게 되면은 또 길이 열릴 것이라 보고 있고, 가장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이제 가정 쪽인데 가정 주부들도 깨끗한 가운데 기름이 버리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식용유에 튀겨 먹는 것을 맛을 느끼는 마니아들은 튀김 문화도 좀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 에어프라이어가 문제가 아니라 튀김 제대로 맛을 느끼려면은 튀김유에서 튀겨 먹어야 되므로 여기에 홈쇼핑이나 다른 쪽에 또 영업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부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임계점이 도달해서 폭발력을 갖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홈쇼핑이나 PPL 이쪽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생각은 저희는 이제 판매도 판매지만은 해외 수출이나 대리점이나 더 나가서 총판권 계약을 해서 그분들 위주로다가 좀 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액, 공급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것을 생산하게 됐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생산하다 보면은 막대한 금형이나 또 중국 쪽을 넘나들어야 되고 금형 수준 왔다 갔다 그러던 차에 우리 세진 하이테크 김영봉 사장님이 30년째 이 국내에서 전문 이런 금형 기술을 갖고 있고 이따가 튀고 나서 맛보시기 전에 현장도 한번 국내 없는 금형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생산 라인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중국산 보시면은 어디에요? 유명한 주방기기 업체들도 냄비 같은 경우가 뭐 9,900원도 팔고 11,000원도 팔고 하는데 중국산 일변도입니다. 그리고 금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직각으로 꺾어서 금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날카로워요. 저도 손을 빈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기용 튀김기 같은 걸 보더라도 테두리가 날이 싹싹 빕니다. 이게. 뚜껑도 이 타올로다가 닦다가 손이 싹싹 나갈 정도로다가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려면은 그 비용서부터 추가되는 게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시다시피 다 외국 유럽 어디에 내놓더라도 벌써 퀄리티가 다르게끔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은 세진 하이테크에서 튀김기가 나오는 생산은 전량 여기서 모두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래서 생산 전담은 세진 하이테크에서 하고 판매권 전담은 저희 블루잉 하이테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맺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술연구소도 1층에다 둬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방기기 그 다음에 튀김기보다는 프라이팬이 더 쓰임새가 많죠. 튀김기는 튀겨 먹을 때만 하지만 프라이팬은 하다못해 계란을 무쳐 먹어도 아침에 그래서 프라이팬은 스테인레스로 된 거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눌러붙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휘슬러 30만원짜리 프라이팬 있어도 눌러붙으니까 쇠수세미, 철수세미로 닦는데 그냥 짜증을 부리는데 저희가 방아미트 처리한 스테인레스 그거를 하다 보니까 달라붙는 거 없고 식재료가 잘 익으면서 식재료 고유의 빛깔이 나니까 당신 이거부터 하지 그래요. 막 그러는 겁니다. 튀김기보다도. 그것도 이제 곧 협의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걸 만드는 과정부터 향후 생산 이런 부분 우리 세진하이테크 김영보 사장님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잠깐 또 설명을 드리시고 또 나머지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세진하이테크 김영보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세진하이테크 대표이사 김영봉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대표 이사님들과 이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하이브리드 튀김기 시연회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진하이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밥솥을 쭉 해왔습니다. 대원전기 하면 밥솥 할 때 대원전기 밥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질산업 전기밥솥, 삼성전자, 성광 쿠쿠전자, 쿠첸 이쪽에 밥솥 생산에 금형개발, 부품 납품을 좀 많이 개발에 참여하다가요.
삼성전자가 이제 밥솥을 접어버리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제품을 많이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하이트, 오비맥주, 업소용에서 쓰는 생맥주 등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브랜드로 개발해서 이제 수출도 좀 한 경험이 있고 일본과 교류도 좀 많았고 밥솥 개발하다 보니까 기술 조율해서 저희도 참여해서 공장 일본 방문도 해보고 일본에 수출도 해보고 저희 제품 가지고 스위스, 독일, 뭐 이쪽 네덜란드, 덴마크 이쪽 수출도 좀 해본 경험이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품들은 독일이나 스위스, 선진국, 일본 어디를 내놔도 잘 만들었다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영혼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산 설비도 프레스 이걸 찍어내는 기계들이 좀 넉넉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지는 1500평인데 건평은 3500 한 30평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정수기 관련된 내온수기 그리고 거기에 특수한 아이템들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모아가지고 물을 생성하는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수소수기, 산소수기 이런 분야에도 지금 개발을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온수기 관련해서는 지금 뭐 사우디나 이쪽 뭐 베트남 쪽 그리고 몇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전제품 개발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 좀 하면서 사장님과 협업해서 이 하이브리드 튀김기에 역량을 좀 집중해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끝에 이제 공급가는 소비자들 한 12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책정을 했는데 요거는 고정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좀 낮출 수도 있고 또 높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라별로 균일하게 좀 이렇게 1000개, 3000개 생산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대비 45%의 공급이 될 수도 있고 또 55%의 공급되게끔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용 튀김기는 곧 저희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86,000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은 주부들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소용은 가정용처럼 1인 1가족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포당 하나, 큰 데는 두세, 네 대 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좀 샘플로다가 만들어 놨고요. 확정적인 것은 높이를 한 1m로 하려면 1m로 좀 허리가 많이 굽어지니까 그 다음에 유조 크기도 좀 중, 대형 뭐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확정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어쨌든 금액은 한 128만 원 정도를 하게 되면은 지금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효능이 있는 튀김기를 업소에서는 큰 부담감은 느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기름은 밑에 배유구가 있습니다만은 배유구로 해서 기름을 다 빼놓고 청소를 하지 않아도 찌꺼기만 걸러내고 튀기다 보면 기름이 줄어들면 새 기름만 계속 보충해서 사용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것들은 펄펄 끓는 거 다 퇴근 시간 밤 무렵에 영업 끝났을 때 기름 식는 것도 기다렸다가 배유해서 빼놨다가 청소하고 그러려면 피곤하니까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튀김기는 부스러기가 어디에 달라붙어 있냐면 시기주 히터 부분에 다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300도 400도 해도 열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염려가 없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액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뭐 튀김기는 뻔한 거기 때문에 뭐 길게 뭐 설명하고 장하고 뭐 자주도 할 것이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기에 있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에서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잠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가 변한다고 그러면 공급가도
변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국내 가격하고 저 같은 일본이니까 일본 가격 같은 어떤 매칭이 되는 건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트 컨테이너, 40트 컨테이너 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가격보다도 더 내려가요. 아니 소비자 가격이 정해지면은 요 공급가 자체도 또 다운되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비자가가 10만 원을 책정했다. 상황 보니 시장을 그때가지고 그러면은 이 공급가 자체도 5만 원 이런 식으로 다운되는 건지.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수량이 이렇게 되면은 컨테이너 단위로 될 경우에는 그렇게 내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금융비가 이 가정용 요거 하나만 만드는 거에도 2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만드는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인레스나 이런 철로 된 걸 금형하려면 여기서 5mm, 1cm만 늘어나도 새로운 또 금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런 시도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지나서 수량이 여기저기서 되게 되면은 그런 내부는 충분히 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산 단가보다도 현지에서 유통하는 분들이 돈을 버셔야지 저희 생산공장들이 펑펑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순수 국내 국산 제품만 100%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량이 많아서 단가가 하게 된다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수량만 많이 준비가 된다면 얼마든지 좀. 이 공급가는 FOB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일 생산은 어느 정도 가정용 같은 경우는 1일 생산? 1일 생산 월 한 4만 개. 월 4만 개인데 그것도 두 번, 세 번, 24시간 돌리냐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정상적인 근무 시간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뭐 2교대, 3교대로 해서, 그다음에 여기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 4층짜리도 돼 있어요. 그래서 증설하면은 수량은 더 많이 낮출 수가 있죠. 중수비. 여기 이제 주방 가전용품뿐만 아니라 분수기 관련 웬만한 것들은 이제 조그만 소형 냉장고, 스페이스, 뭐 공기청정기 웬만한 건 다 조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테스트도 선택을 하지만은 이거 완성품 상태에서 예를 가지고 우리 생각에서 방법문제가 한개 조금 됐습니다. 뭐 유럽 저쪽 사우디 쪽에 레슬레에도 좀 나갔고. 사우디, 뭐 요르단, 카타르 곳으로 좀 나가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공기 압력이 달라지면은 전부가 울리는 거죠. 이제 농적기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 갖다 빼놓은 겁니다. 오일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금속이 산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산화가 안 일어나게 스테인레스가 색이 변하지 않게끔 떼우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20년, 30년 이거 한 제품하고 저희하고 비교해보면 그냥 눈에 부신합니다. 내부에서 만들면 이렇게 정밀하게 안 만들어요. 그냥 설계하듯이 만들어가지고 짜발짝 모르겠다. 정밀하게 양식을 해놓으니까 이런 용적이 힘들게 나옵니다. 분명분들이 직접 다 제작을 해서 쓰고요. 필요한 그 기계를 저희가 쓰는 것도 다 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약간 흥정해서 이 중점 회화와 고급작품 제품이 좋아져서 이 부분에서 돈을 많이 저희가 이걸로
요거 실험을 해봤거든요. 첫날 닭 3마리를 튀겨서 그대로 놔뒀어요. 이거 씻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고등어 반마리 잘라가지고 반마리 튀기고 그대로 놔뒀다가 그날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썰어서 좀 튀겨 먹어봤어요.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고구마하고 감자를 튀겼는데 고등어 튀긴 날 그때는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냄새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지금 일본의 내원수기나 정수기 쪽에 지금 하려고 사업 제안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니요, 지금 이제 넘쳐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일본이나 뭐 스위스 기름 남자 원래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빼주는 거. 이게 튀길수록 안정화를 시키는 내가 튀겼으니까. 아마 저기서 튀는 거보다 여기서 튀는 게 더 맛있어.